예,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1년차 홍석표입니다. 랩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NRF 관련해서 지금 NRF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제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제 한상선 선배 지도 아래 이제 저쪽으로 좀 최신 논문들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략히 최대한 굉장히 간략히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논문은 두 개를 봤는데요. 둘 다 거의 개념상으로는 똑같고 지금 예, 개념상으로는 똑같고 최대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포뮬레이션은 많이 생략을 했고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 번 이제 랩 세미나를 하면서 뭐 이제 forward dynamics, inverse dynamics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게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개념상 일단은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떤 조인트나 어떤 바디에 힘이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forward dynamics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어진 어떤 트레젝토리가 있거나 어떤 따라가야 될 모션이 주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합당한 힘을 구해주는 역으로 힘을 구해주는 것을 인버스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 인버스 다이나믹스랑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그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쓰이는지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forward dynamics는 시뮬레이션 스텝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 미리 계산하기 위한 어떤 프리프로세싱 단계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forward dynamics가 아까 어떤 힘을 줬을 때 그에 맞는 모션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 forward dynamics는 뭐 사람이 직접 뭐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모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는 뭘 하냐면 모션 데이터에서 주어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나 벨로시티 정보를 가지고 이런 모션 데이터를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라는 포스나 토크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스텝에서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하는 일은 이 계산된 아이디어란 포스나 토크를 받아서 다시 그 앞서 나와 있는 그 맨 앞에 주어진 그 모션 데이터를 모방하는 되게 비슷한 유사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식상 보면은 그냥 인버스 했다 다시 포워드 해가지고 똑같은 것 같지만 두 가지 결과물은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뭐 에러를 매저하거나 어떤 따로 필요한 어떤 그 따로 우리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 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밸런싱 캐릭터가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밸런싱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굉장히 이거는 뭔가 뭐 최적화를 했다거나 제어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단순히 모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한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논문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앞에 나와 있는 그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이제 트랙토리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방식으로 미리 어떤 최적화된 해를 구해놓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도록 포워드 다이믹스가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 해당하는 논문들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를 거칠 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적절한 이제 코스트 펑션이 있어야 되고 그 코스트 펑션이 이제 뭐 미니마이즈가 될 때 필요한 컨스트레인트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스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좀 구해줘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택트 어떻게 지명과 이제 캐릭터가 닿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잘 다뤄져야 되는데 왜냐면
일반 우리가 캡처한 모션 데이터에는 그 컨택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캐릭터가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발에 딱 닿았을 때 이제 지면으로부터 받는 컨택트 포스, 이제 포스와 그 컨택트 타이밍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당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떤 이제 관절체를 이제 articulated body라고 하는데 그냥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이 이제 땅에 닿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딱 접점에 그 지면과 어떤 바디가 닿았을 때 이제 얘한테 가해지는 힘은 두 가지로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멀 방향으로 주어진 노멀 포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찰력 방향, 그라운드에 이제 평행한 방향인 이제 그 탄젠셜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 FT라고 썼거든요. 노멀이어서 FN으로 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운동 방정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간단히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 이쪽은 지금 다 폴스예요. 폴스 힘이고 이쪽은 다 어쨌거나 우리가 구해야 되거나 이미 알고 있는 힘들의 총합이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질량. 근데 이게 질량이 하나가 아니라 아티큘레이터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매트릭스로 존재를 하겠죠. 모든 링크에 대한 매트릭스로 존재를 되고 Q 덕트는 Q 지금 더블 닷은 가속도 텀을 나타내게 되는데 사실 그 포울 다이너스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힘을 알았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의 이제 벨로시티나 포지션 정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컨텍스트 포스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스를 통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디에 가해지는 컨텍스트 포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컨텍스트 포스를 따로 구한 다음에 이제 이제 이퀘이션 저기 뭐 운동 방정식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문상의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 FN과 이제 FT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벡터, 두 가지 노멀 방향과 탄젠셜 방향의 벡터의 합.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 컨택트 폴스의 토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 이제 리니어 컴플리멘터리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풀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솔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바디가 자, 이게 V-와 V+는 뭐냐면 V-는 그 컨택트가 일어나는 바로 직전의 속도. 그리고 딱 닿았을 때 얘가 뭔가 힘을 빵 받았을 때 바뀌는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의 빌로시티, 컨택트 빌로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자 얘네들의 이제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노멀 컨스트레인트인데 이 노멀 벡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컨택트가 일어났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은 땅을 뚫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땅에 닿자마자 뭔가 튕겨 나오는지 아니면 땅에 닿았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조건은 첫 번째 노멀 폴스는 우리가 항상 위쪽 방향을 양수라고 설정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 폴스가 땅에 딱 닿았는데 이게 만약에 노멀 폴스가 음수면 이거 땅으로 계속 하고 되겠죠. 컨택트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구현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튀어나가는 그 노멀 방향의 이제 V 플러스 성분도 역시나 양의 방향으로 튀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이게 뭐냐면 얘가 두 개의 벡터를 매적했을 때 항상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라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컨택트가 컨택트가 일어난 다음에 만약에 물체가 튀어 올라갔으면은 이제 빌로시티는 뭔가 노멀 방향으로 양수가 되면서 폴스는 더 이상 없겠죠. 왜냐면 이미 튀어나가고 있는데 폴스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폴스가 존재할 때 딱 닿았을 때 순간에는 바로 닿은 그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속도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그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지? 그럼 예. 스칼라 그냥 구분이고 벡터 구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 왜냐면 그게 수직이면 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같은 두 개를 그럼 스칼라네. 그래서
스칼라 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이거를 벡터적으로 상관이 없냐면은 이게 어차피 선상한 벡터인데 지금 Z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0, 0,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Z축 사이에서 그냥 스칼라 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탄젠셜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탄젠셜 방향은 보통 이 물체가 닿는 그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양수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제가 앞으로 가면서 땅을 탕 짚었으면 탄젠셜 방향 분명히 그 반대쪽으로 돼야겠죠. 그래야 그거의 반력으로 이제 물체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지금 컨디션 1, 2, 3번과 동일하게 지금 탄젠셜 방향에 대해서도 조건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추가적인 텀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 탄젠셜 방향의 포스와 노멀 방향의 포스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이제 나오는 건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두 개가 독립적으로 이제 계산되진 않고. 아, 그쵸. 마찰계 좁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쿨롱 프릭션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도 필요하죠. 얘네가 따로 독립적으로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저기 수직항력이라고 보통 고등학교 때 얘기해도 수직항력에다가 마찰계 좁한 게 어떤 그 탄젠셜 방향보다는 슬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더 커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조건들이 이제 컨디션 7, 8, 9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아홉 개의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던 그 이제 컨택트 포스를 이제 리니어한 솔버로 풀 수 있어서 이제 리니어 컴플리멘터리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썽을 일으키는 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줄 지금 3번 컨디션, 6번 컨디션, 9번 컨디션이 컴플리멘터리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이제 컨디션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에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던 저 LCP 프로그램에 대한 LCP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럼 이 최신 동향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컴플리멘터리 컨디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0인 게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데포메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땅에 닿았다 하더라도 그 컨택트 벨로시티는 뭐 음의 방향을 향하면서도 컨택트 포스는 계속 받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런 컨디션들이 유발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너 솔버에 들어갈 때 이거를 논리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택트 포스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튀어나가야 되는 그 컨택트 벨로시티를 둘 다 구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사실 곱해져 있는 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리니한 상태가 되고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쭉 0이다가 예를 들어 지금 하나가 쭉 0이다가 어느 순간 컨택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하나는 어떤 양수의 값을 갖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트랙토리, 포스에 대한 트랙토리나 아니면은 저기 뭐 포지션이나 벨로시티에 대한 트랙토리를 그려봤을 때 분명히 그 컨택트가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불연속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불연속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어떤 다이나믹스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게 컨벡스하지 않아요. 컨벡스하지 않다는 거는 수렴하는데 굉장히 뭐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도 있고 수렴이 뭐 굉장히 느리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 그림인데요.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어떤 트랙토리 옵티미제이션 단계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옵티미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수치적인 미분을 사용해서 그 다음 스텝의 포지션이나 벨로시티를 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임 스텝이 굉장히 작지 않으면은 수치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자, 이제 컨벡스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통 저렇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볼록한 걸 이제 컨벡스 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런 함수들로 이루어진 걸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어떤 보통 우리가 원하고 있는 타임 스텝에서 포지션과 그 거기에 들어간 이제 폴스를 가지고 어떤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제 폼은 이제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좀 수식을 그대로 좀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스텝에서의 포지션과 다음 스텝에서 포지션과 거기 그 현재 스텝에서 가해진 이제 뭐 폴스 컨트롤 벡터에 대한 이제 폼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에너지 펑션으로 운동 에너지나 이런 걸로 에너지 펑션을 정의하기 때문에 쿼드레틱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컨벡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게 되겠죠. 최적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가 인스테빌리티 하게 되면 지금 요게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의 전체라고 했는데 지금 이 Q 도트를 지금 찢어서 그 뉴메리컬 디퍼런시에이션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보면은 이 텀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H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인티그레이션 하고 싶은 타임 스텝이 되는데 현재 포지션이나 지금 이 서브스크립트를 보시면 지금 다 T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풀면은 그 다인 스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 뒤에 이 H 앞에 붙어 있는 지금 이 뉴메리칸 인티그레이션 텀을 더해줘서 이제 다인 스텝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불안정하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컨디션에 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점들이랑 이제 기존의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그 옵티미제이션에 생기는 문제점을 이제 최신 논문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포워드 다이나믹스 폼으로 최적화를 하지 말고 반대로 인버스 다이나믹스 폼으로 최적화를 해보자. 그리고 더해서 이제 새로운 컨택트 모델, 즉 여기서는 이제 인버터블 컨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게 이제 논문들의 이 개념의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거부터 일단 이제 인버터블 그 컨택트 모델이 뭐냐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일단은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가우시안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컨스트레인트 포스 그러니까 모터에서 생기는 내가 임의로 어떤 캐릭터가 임의로 움직이는 그런 모터에서 생기는 그런 포스 말고 조인트 컨스트레인트에서 걸리는 그런 포스를 이제 컨스트레인트 포스라고 하죠. 그런 컨스트레인트 포스는 어떤 포스냐면은 이 어떤 이 아티큘레이티드 바디의 피네팅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해줘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에 기반해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지금 사실 지금 이게 다 벡터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저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매스매트릭스가 이제 인버스가 껴 있는데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 폼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피네틱 에너지 락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기존의 그 포워드 다이나믹스 폼의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약간의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이 지금 빌로시티가 이제 폴스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자리만 거의 바꿔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매스매틱스가 들어갈 때 제가 뭐 잘못 썼네요. 지금 인버스가 어쨌든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스매틱스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쵸 여기 인버스가 들어가죠. 여기 매스매틱스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 아이템을 더해줬어요. 이게 이제 저기 작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저게 왜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 솔버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매 스텝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 컨텍스트 폴 이에 지금 합당한 컨텍스트 폴스를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인버스가 붙어 있는데 지금 이 M이 플랭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해가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인버스로 구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다이아고널 텀만 다이아고널 텀으로 이루어진 어떤 매트릭스를 더하는 일을 많이 해내는데 딱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드시 플랭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유니크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해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솔루션이 유니크해지고 좀 약간 이제 부수적인 결과물로 이 F는 이 컨택트 포스는 살짝은 정확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그 실제 매스 매트릭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임의로 어떤 매트릭스를 더해서 그거에 대한 인버스로 구했기 때문에 이 F는 정확한 컨택트 포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물로 보게 되면은 마치 뭔가 이제 땅을 살짝 뚫고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약간 그런 이제 그런 결과물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택트 스무딩이라는 이제 약간 좀 부차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 폼으로 어떻게 옵티미제이션을 할 것인가인데 지금 이거는 그냥 다이나믹스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최적화된 옵티미제이션 그 식과 그 다이나믹스 식을 두 개를 같이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매스매트리스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컨택터 열하기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현재의 뷰러시티를 가지고 그 오브젝트 펑션에서 컨택터 포스와 다음 스텝의 다음 스텝 뷰러시티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스텝 뷰러시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옵티마이저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워드 다이나믹스에서 뉴머리 인테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수치적으로 불안정한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인버스 다이나믹스 폼으로 옵티미제이션을 하려면은 그냥 이 V 플러스랑 V 마이너스가 있다는 도식상으로 바뀌면 되고 약간의 이제 컨택트 다이나믹스의 이제 이 논문에 있는 약간의 포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 그 포뮬레이션 과정은 이제 이식 자체를 전체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는데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이제 뭔가 약간 이제 포뮬레이션을 들어가면은 F는 다 그대로 있고 지금 이 포드 다이나믹스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뷰러시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변형이 되면은 다 지금 V 플러스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시퀀스 내에서 미리 구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에서의 뷰러시티를 가지고 옵티미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버스 다이나믹스로 하기 때문에 뉴메릭 인테그레이션을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치적인 불안정함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시퀀스들은 다이나믹스를 거쳐가지고 업데이트된 애들이 아니라 옵티마이저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주는 값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값들을 가지고 있죠. 자, 네, 네. 그러니까 R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그 그라운드에 어떤 거리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닿는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 수식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예, 예. 네. 그쵸. 그러니까 디스턴스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택트 하는 그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발을 내딛을 때 그 발의 높이와 그 그라운드 사이에서의 그 약간의 디스턴스에 대한 그 폼으로 돼 있어요. 음, 글쎄요, 그거를 컨스트레인트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근데, 어, 그거를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벌써 30분 얘기했는데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SP가 가지고 있던 이제 문제들 그리고 옵티미제이션을 할 때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생기는 이제 문제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좀 새로운 콘택트 모델은 이 두 가지 인버스 다이나믹스 보호로 옵티미제이션을 하겠다와 그리고 그 아까 매스 매트릭스에다가 그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해줘가지고 이제 인버스를 항상 가능하게 해주는 컨벡스 폼으로 만들어주는 인버티드 컨택트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푸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현재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논문에다 또 적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제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게 있으면은 한번 지금 발표한 내용은 네. 그러면 실제로 모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네.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어떤 이니셜 시퀀스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니셜 시퀀스는 모션 데이터로부터 오거나 아니면 모션 데이터가 레퍼런스 모션으로 좀 변형이 된 그 데이터로부터 와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택 다이내믹스의 LCP 문제를 해결하는 이 스킴이 네. 가령 레그돌 애니메이션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하는 네.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때는 포워드 다이내믹스로 그냥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메강군 아닌가요? 태클 걸으세요. 약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이게 사실 플루이드에서도 똑같은 어프로치가 비슷한 어프로치를 쓰는 건데 예, 예. 저 들어봤습니다. 예. 결국은 그냥 코드로 하면은 타임스텝을 늘리면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깨지니까 깨지게 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예, 그쵸. 그거는 예.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수식을 이산할 때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이 있고 임플리시트한 방법이 있는데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익스플리시트를 쓰는 거고 네. 아이디는 임플리시트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접근하는 철학이랄까 해야 되나 똑같은 거. 근데 잘 몰라서 그런데 플루이드에서도 그럼 그 임플리시트로 풀게 되면은 그게 뭐 계산 속도가 빠르거나 뭔가 장점이 있나요? 빠르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타임 스텝 그 문제도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그런 코어드식 익스플리시트 하면은 쉽게 깨져요. 시뮬레이션이 금방 불안정해지고 해가지고 그게 뉴메릭 인테그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은 익스플리시트랑 임플리시트 어프로치랑 두 군데 설명을 하거든요. 네. 결국 뭔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노 컴플렉스 저에게도 그 설문 대상을 보면 아마 저게 매트릭스를 포지티브 데피니트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방법론이 사실상 거의 예. 똑같은 것 같아서. 예. 아까 그 코드 특이폼 보면은 그게 사실 포지티브 대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텀이. 예.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시계에 네. 왜 그 매트릭스 M에 인버스 들어가요? 저기 방금 거기. 그게 인버스랑은 차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차원이. 2분의 1 M V제곱 근데 M에 마이너스 주면은 에너지 차원이 아니고. 잠깐만 제가 이거 잘못 썼나요? 마이너스 2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질량이랑 다른.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컨텍스트 스페이스 질량인데 인버스가 들어가면은 매스매트릭스는 그냥 똑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저렇게 썼냐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인버스 맞는데 사실 저 안에 구성을 보면은 그 매스매트릭스 인버스가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제가 왜 저렇게 썼냐면은 그러니까 A라고 뭔가 취현해서 얘가 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아, 예. M 인버스하고 J이고 원래 수기 지금 저게 M이 아니라 A예요, A. 근데 지금 A에다 인버스 치면 뭐 M은 똑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저걸 왜 M이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그 약간 문자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저거 많이 통용되는 걸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좀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예. 아 여기요? 예. 아 그러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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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예. 아 그러네요. 예. 네네. 네네. 예. 네. 어? 지금 다시 빠졌네요. 아, 예. 아, 예. 예, 예. 예. 네네. 네. 그쵸? 예.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예. 예. 네. 아, 네네. 그쵸. 네네. 네. 아, 예. 네. 그냥,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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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음.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 코드 다이내믹스 쓰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인버스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옵티미제이션 할 때 기존에는 코스트 기반으로 했는데 지금은 포지션 기반으로 할 수 있거든요. 포지션 기반을 할 때 생기는 구체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인프리전 인티그레이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으로 트레디트 옵티미제이션 할 때 포지션 기반으로 옵티미제이션 할 수적인 장점이 있어서 저 기술을 개발한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인플리드 오히려 인티그레이션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응답 데이터 없이 저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한다는 게 그러면 이니셜 베스를 주고 시뮬레이션 한번 가상으로 돌린 다음에 거기서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받는 그러니까 응답 데이터가 없어도 그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니셜 베스에서 코드 다이나믹스를 한번 하고 그 사용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부터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 인버스 다이내믹스의 기반 옵티미제이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가 이제 여기서 인체 시뮬레이션 중에서 하신 질문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인버티블 컨셉트 모델을 가지고 인버스 다이내믹스 정의를 했고 그거에 취해서 옵티미제이션 어떻게 쓰냐 그 문제인데 거기 사용하면 이렇게 인버스 다이내믹스, 폴드 다이내믹스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인버스 다이내믹스만 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옵티미제이션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금 짧은 시간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그럼 이니셜 베스 자체가 그 포스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버터블 모델이 있으면 인버스 다이내믹스가 있으면은 포지션 기반으로 트랙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어떤 캐릭터의 트랙트를 만들어낼 때 시간대에서 얼마의 코스가 걸렸는지 그걸 가지고 다이내믹스를 풀어서 트랙트를 만들어냈는데 저건 이제 인버터블 모델이 있어서 포지션이랑 벨라시티랑 엑셀레이션이 있으면 그로부터 코스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옵티미제이션을 코스 기반에서 하지 않고 포지션 기반으로 하거든요. 트레젝토리 자체에서 옵티미제이션을 해요. 근데 기존이랑 다른 점이 코스트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 자체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니셜 개수를 때 기존에는 이제 포스트 기반으로 할 때는 물리력을 줘야 돼요. 얼마큼 포스트를 줘서 이번 트랙트가 생성됐다. 그러면 이니셜 개수 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포지션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그 포지션 애니메이터가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인터폴레이션 주든지 아니면 토크 시대에 내리는 것처럼 모션 캡처 데이터를 쓰든지 심지어는 되게 푸어하게 그냥 하나의 그냥 정적인 포즈 하나 줘서 그걸 인식 모든 프레임에서 그 인식을 줘서 옵티미제이션 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옵티마이저가 물론 이니셜 베이스의 퀄러티에 따라 속도는 다르겠지만은 오브젝트 펑션을 최적화시키는 그 트랙트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이것을 다시 코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그거에 기반한 포지션 기반의 그런 옵티미제이션 포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왜 데이터 얘기를 그렇게 했었냐면은 일단 저도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 약간 안 좋은 개수를 줘도 일단 옵티미제이션 수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내가 최적화하고 싶은 그 타임 호리즌만큼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이제 시퀀스를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첫 번째 시퀀스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나 데이터 없이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푸어하게 준다는 건지. 그래서 모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이니셜 개수로 쓰면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고 뭐 좋은 개수로부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푸어 개수가 아직도 저한테는 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예. 설명하신 거는 사실 인버스 다이내믹스 얘기를 하고 네. 그거 기반 옵티미제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인버스 다이내믹스를 쓴 거거든요. 인버스 다이내믹스를 쓰려면은 포지션이랑 벨라시티랑 엑셀레이션 정보를 줘야 되고 네. 무엇으로든 줘야 되는데 네. 그걸 줄 때 옵티미제이션 연결하면 옵티마이저가 포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Q랑 Q 다시 하고 Q 정도가 줄 텐데 네. 소프트웨어는 옵티미제이션이 아니라 그냥 인버스 다이내믹스 자체만 쓰고 그거를 옵티미제이션 연결해서 오브젝트 펑션을 포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버스 다이내믹스 자체만 쓸 때 그때는 내가 포지션, 벨라시티 그 다음에 엑셀레이션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려면 옵티미제이션을 풀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든지 줘야 되는데 그럼 키프레임 될 수도 있는 거 말씀하신 모션 캡처 데이터로 될 수 있으면은 네. 옵티미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코스트 펑션 미니마이즈하는 포지션 플러스 엑셀레이션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옵티마이저가 결정하는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